36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페이지 36 사기 강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사기 강박 법정으로 한번 보세요. 법정 보시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요. 상대방 있는 거기다가요 뭐라고 쓰냐면 없는 있는에다가요 없는 이렇게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죠. 없는은 언제나 취소 이렇게요. 언제나 취소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나요. 제3자 줄거예요. 제3자에다가 뭐라고 쓰냐? 피용자 이렇게 피용자 이렇게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요 봐봐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하냐면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주로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법 조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먼저 사기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뭐를 먼저 봐야 되냐? 착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착오나 이렇게 사기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구별을 할 때는 항상 뭐를 먼저 봐야 되냐? 착오만 가는 것을 먼저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를 먼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요. 착오는 뭐냐? 먼저 주관적인 요건이죠. 이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 요건 이렇게요. 이 주관적인 요건을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고요. 동기의 착오. 이것을 뭐란다? 표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이 있어야 되고, 착오는 또 뭐냐면 손해가 있어야 돼요. 손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요. 손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권 배제라고 하죠. 취소권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착오는요. 이것은 뭐냐면 착오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해서 화해계약 있죠? 화해계약을 하면은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사기요. 사기는 뭐냐면 주관적인 것만 있으면 돼.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말을 잘못 들어서 착각에 빠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기착오고요. 객관적인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착오가요. 그냥 동기의 착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기의 착오다? 그럼 착오는 아니죠. 그런데 뭐는 해당할 수 있어요? 사기는 해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합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런 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춘 걸 얘기해요.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착오가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죠. 그러면 착오에도 해당하고 어디에도 해당해요? 사기에도 해당하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기의 착오다 그러면은 착오는 아닌데 사기는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는 손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손해를 불문해요. 우리가 보통 사기 그러면 손해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손해를 불문해요. 그 다음에 취소권 배제를 하면 취소권이 배제되는데 사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착오는 위법하지 않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단 말이죠. 사기는요. 그런데 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를 하든 취소하지 않든 두 가지 중에요.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착오는 화해계약이죠. 화해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화해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를 해. 그런데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요, 사기는요, 화해계약을 사기로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먼저 이제 착오하고 사기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구별을 하는데, 이런 먼저 어디를 보시냐? 그 앞에요, 착오를 한번 봐보세요. 착오.
어디를 차고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차고 32페이지는 봤어요? 32페이지 32페이지 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 차고와 사기의 구별이라고 돼 있나요? 돼 있죠? 차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 밑에다가 여러분 하나 더 쓰면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요? 화해계약 하나만 쓰면 돼요. 알겠죠? 화해계약은 차고의 경우는 취소를 못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뭐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의 경우는 화해계약 자체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사기요. 사기는 뭐냐면 먼저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으면 여기가요 KTX 여기 생길 자리예요. 여기가요. 그런데 을이 기망을 해요. 을이 기망 강박을 한다. 사기나 뭐죠? 강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이 갑이 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을이 갑을요 기망을 하죠. 그러면요 갑을 하는 사람이요 동기에 차고 착각이 빠지죠. 차고에 빠져서 뭐란다? 의사 표시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러면 팔게 이렇게요. 여기 보면 이 을이 기망을 하죠. 그러면 갑이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갑이 의사 표시를 해. 이런 의사 표시 의사는 뭐죠? 여러분 나는 1억을 받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너 1억에 살래 이래야죠.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 생긴다고 하면은 1억에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1억에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갑을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란다? 동기라고 하죠. 이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팔 때 여기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팔았으면 1억은 받아야 되겠네. 1억에 살래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요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고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사기당했으니까 이 집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로 의사를 결정한다? 5천에. 그래서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네.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요 의사와 표시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일치하지만 뭐가 있어?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5천만 원에 팔려고 하려면 이 5천만 원을 왜 팔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을이요 갑을요 기망을 하죠. 그래서 갑이 착오에 빠지죠. 이것을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오에 빠진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과실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기는 뭐가 된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죠. 신이 성실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면 뭐 과대 광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대 광고가 사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그럼 뭐냐? 문제의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뭐라고 나오냐?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그러면 사기. 그것을 시인된다, 용인된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는 어떤 착오가 있습니다? 동기착오. 여러분 동기착오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손해 여부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보면 형법상으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망했다 이 말이죠. 망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 사기는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결정을 못했다 이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문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닌가 이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사기인 것 첫 번째가 뭐다? 타인 소유요. 우리는 이러면 타인 소유물이라고 했고 여기요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변칙세일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가요. 그 다음에요 사기가 아닌 건 뭐가 있냐?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광고가 있어. 상가 분양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합행위가 있어요. 담합행위, 공매에서 담합행위 이렇게 세 가지요. 근데 이것은 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타인 소유물은 원래 이러면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책이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말 반드시
반드시 매도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것은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남의 물건도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너 거여야 돼. 이렇게 너 거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남의 거야. 그러면 그때 사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지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요, 조성중에 있고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만약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분양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사기다 이 말이고. 변칙 세일은요 50% 세일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일 기간이 끝나면 얼마로 팔아야 돼? 200으로 팔아야 되는데 세일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100만 원으로 파는 것, 그것을 뭐란다? 변칙 세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계약 이렇게 나와 있나요? 교환계약? 여러분 교환계약은 뭐예요? 교환계약은 여기서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교환계약,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죠.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시가를 묵비했단 말은 무슨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내 땅하고요 상대방의 건물을 맞바꾸는데 내가 내 땅 가격이 얼마인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거죠. 정보. 이 정보는 곧 뭐냐? 이건 돈이에요. 이런 혹시 발품 팔았단 말 들어봤죠? 발품 판다. 그랬더니 발품 팔았다 그 말은 싸게 샀다는 거예요?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싸게 샀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원래 그냥 샀으면 이게요 1억짜리인데요 발품을 팔아서 9천원에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가 차이가 있죠? 갭이? 1000이죠? 이 1000이 뭐냐? 바로 그건 정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곧 뭐하고 관계되냐?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물론 인강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학원이 아예 없어서 인강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요 공부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이겠죠. 자기는 하고 싶어도 공부할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데 있음에도 학원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강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회사를 다니신다거나 어쩔 수 없이요. 그렇잖아요. 뭐 애들이 너무 어리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인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더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요.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할 때요 출퇴근하고 이렇게 뭐 학원 오실 때하고 갈 때하고 또 하고 나서 쓸데없이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다 보면 또 2시간 훌쩍 가버리고 그럼 이렇게 보면 훨씬 시간이 더 낭비된 것 같이 그렇게 들지 않나요? 그럼 하고 나서 또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되는데요.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데 여기 오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인강으로 했을 때 하고요 그 정보의 전달을 하던 양하고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어떤 규칙적인 틀 안에 사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훨씬 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뺏기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체 합격자를 보면 인강생에 비해서는 학원 수강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강생이 훨씬 많죠. 알겠죠? 전체 전국의 학원 수강생들은 한 15,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알겠죠? 15,000, 20,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보면 대부분이 다 학원에서 합격자가 나오죠. 그 이유는 바로 뭐죠? 인강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학원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학으로 나와야 되고 또 옆 사람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경쟁심리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르면 또 물어볼 수 있고 바로요.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바로 뭐냐면 바로 정보하고 관계되는 거죠. 정보. 그러니까 정보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1년 이상 먼저 다른 인강하는 사람보다 합격을 먼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1년 먼저 더 업무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똑같죠. 뭐하고 뭐 똑같아요? 발품 파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당장 이 물건 하나 나왔는데 이걸 사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 뭐냐면 다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시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죠. 그 시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 걸 알아야죠. 내가 알려줘 버리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요 모든 정보를 알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환계약에서는 시가를 묵비한 학생들이 자꾸 사기가 아니냐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럼 학생들이 내 가격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알겠죠? 모든 정보는 내 물건의 가격은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광고는 뭐냐면 이 분양 광고는 뭐라고 하냐,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청약의 유인 뭐냐면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거나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을 해서 상가를 경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것들 다 뭐다? 이런 분양가구는 청약의 요인 와서 한번 봐라 이 말이죠. 정말로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상가 분양하면 어떻게 돼요? 연수익 12% 정도는 보장된다 이런 말 하죠. 그러면 그것은 항상 가정을 해. 가정이란 게 뭐죠? 실제로 유동인구가 얼마일 때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 상가 분양한다고 해서 막상 딱 가보면 유동인구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 그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을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구지만 보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합행위인데요. 우리 원칙적으로 이제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경쟁 입찰이에요. 보통이. 경쟁은 뭐죠? 2인 이상이 참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한 사람이 참가하면 입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자기가 이걸 낙찰받고 싶은데 아무도 입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죠. 그걸 담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서 너는 1억 했어. 나는 1억 100만 원 쓸게. 그래서 내가 높은 가격 1억 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친구라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그 담합에는 사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원래 공매 예전 가격이 얼마였냐? 9,500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에 지금 샀죠? 1억 100에 샀죠? 그래서 공매 예전 가격을 상회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매 예전 가격을 뭐란다? 상회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 한번 보죠. 자, 거기 보면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1번 2단의 고의. 과실은 필요 없어. 과실만 있으면 안 돼요. 동기에 착오만 있어도 되죠. 주관적 인과관계만 있어도 된다. 2번요. 손해 여부를 불문해요. 이런 맨 끝에 써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착오는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사기는요. 고지 의무 위반이죠.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공동묘지라든가 쓰레기 밀입장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임대인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기죠.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같은 것. 사기가 아닌 것은요. 교환계약이죠.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그 다음에 상품 광고에 있어서 우리가요 다소의 가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죠. 그것이 신의 측에 비추어 뭐 한다? 신의 측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도. 가로 열고 닫고 써 시인된다. 시인된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분양 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죠. 상가 동그라미 하고요. 분양시 할 때 분양 동그라미. 맨 끝에 광고 동그라미요. 상가 분양 광고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알겠죠? 그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사기가 아니다. 그 밑에 하나 더 써야 되겠죠? 뭐라고요? 담합행위요. 담합행위도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했다. 딱 다른 국가고시에요. 딱 한 번 나왔어. 알겠죠?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한 경우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4번에 보면 여러분요. 판단 기준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4번에 판단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 항상 이러면 신의 측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비난받을 정도 꼭 그 말이 있어요. 비난. 그러면 사기. 시인된다. 용인된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이런 그 밑에 한번 봐봐. 바로 밑에 37페이지. 30페이지 1번 한번 봐서 사기요. 기망행위란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이를 유지 강화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맨 끝에 줄고 단순한 침묵도 기망행위에 포함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물어본단 말이죠. 이거 정말로 이건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이거 먹으면 정말 이거 낫느냐?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뭐래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 약은 만병통치할세 이 약을 먹으면 위암이라든가 무슨 암을 다 치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소문 듣고 왔다. 이거 정말 위암 치료에 좋은 곳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증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그러한 침묵 같은 경우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딱 거기요. 바로 옆에 과실만으로 부족하다. 바로 옆에 손해 발생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다 나와있죠? 37페이지 보고 있죠? 3번은요. 사기의 세차고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 즉 동계착오만 있어도 되고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치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인데 착오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끌겠죠? 착오의 경우는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 1번 변칙세일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상품의 선정 광고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그러면 뭐다? 사기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고지하자면 사기이다. 니은은요. 타인의 물건을 매수한 경우 타인 소유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 딱 거기까지면요. 타인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 그럼 맨 끝에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기가 아닌 건 뭐죠? 딱 기억이요. 박스만 해요.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교환계약. 바로 옆에 가운데요. 가운데 보면 시가를 묵비 이렇게요. 딱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 바로 옆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 이렇게.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자, 니은은요.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 광고 아까 말했죠? 상가 분양 광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요. 디귿의 두 번째 쪽은 뭐라 나왔죠? 신의 측에 비추어 뭐란다? 시인된다. 시인. 딱 그 한마디죠? 시인.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강박 한번 봐. 강박도 똑같아. 강박도요. 저기 사기나 강박도 사기처럼 강박의 경우에도 첫 번째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만 있으면 안 돼요?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강박은요. 딱 이렇게 돼 있어. 강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요. 지인이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고소고발이요. 요즘 우리나라요. 고소고발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니에요. 강박이 아닌데 강박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강박이 되는 경우 이렇게.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취소는 뭐냐면 의사결정의 자유예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된다? 제한되었다. 제한. 이 제한이란 말을 뭐라고 쓰냐? 이거죠. 불법적 해악을 뭐하고 고지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돼. 딱 두 가지가. 그래서 그럼요. 자, 이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없다. 그러면 강박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해악을 고지했는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강박이 아니다?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뭐란다? 이것을 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그래. 이것을 뭐한다? 취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효는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박탈.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뭐란다?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하다. 극심 이렇게.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강박은 무효가 돼.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 비진이냐 진이 있는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소고발은 원칙은 강박이 아니죠. 그런데 강박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고소고발을 통해서 불법적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목적 자체는 아주 정당해요.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요 불법일 수 있죠. 수단이 불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목적은 정당.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공익제보자들 있잖아. 공익제보자는 자기 자신이요. 뭐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제보하죠. 그 제보 자체는 정당할 수 있어도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요 알리려고 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뭘 나오죠? 국회의원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어떤 정치를 할 목적으로 하는가,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로 하는가, 돈을 요구한다거나 다른 의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뭐란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여기까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사기나 강박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주 약하죠. 한번 봐봐요. 밑에 36페이지요. 강박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 장래 불법적 뭘 한다? 해악을 고지. 알겠죠? 상대방의 졸고 공포심 유발 이것을 뭐한다? 취소해. 이거 이 말이 있다 해서 여러분요 이것을 강박이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3번 보면요.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다? 제한 동그라미 제한되면은 취소예요. 강박은.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랬죠? 제한이 뭐다?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유발이죠. 그 다음 무효가 될 수 있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강박행위가 뭐 극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가 돼. 그 다음에는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4번은요. 고소고발이죠? 고소고발은 적법이죠? 그런데 강박이 될 수 있죠.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일 때는 강박이 돼. 그럼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5번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죠.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뭐가 없어 지금? 해악 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강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37페이지 유학집을 봐요. 30페이지 유학내용 보면 2번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강박 뭐다? 불법적 해악 고지 플러스 뭐다? 공포심 유발이 되죠. 1번 강박은 2단의 고의 줄고요. 그 다음에 2번 봐봐. 여러분 2번을 딱 보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지문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지문으로 해.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세 개를 다 읽으려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걸 다 암기하겠어요? 이 세 가지에 다 공통적으로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 읽어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 줄거놨죠 지금. 줄거놨 뭐가 들어가 있어? 해악 고지가 들어가. 해악 고지. 그래서 해악 고지만 다 가로 묶어. 해악을 고지, 고지하는 해악, 해악 고지. 알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해악 고지가 다 공통이죠.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예요.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어. 그럼 무조건 강박이 돼. 해악 고지하고 부정적, 해악 고지하고 부정적, 해악 고지하고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어.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냐고. 나도 암기 못해. 알겠죠?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뭐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고지하는 해악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해악 고지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해됐죠 지금? 이것만 딱 알면 돼. 그 다음에 강박행위 해당 여부 보세요. 그 오른쪽이요. 기억 봐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박스에 고소고발 박스에 일단은요 위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뭘 한다? 고소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득의 취득 딱 거기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줄은 목적이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강박이 돼. 니은은요 강박행위가 뭐가 되겠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뭐가 돼야 돼? 박탈. 강박행위가 뭐가 돼야 돼? 극심. 이렇게. 자 뒤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해악의 고지 없이 더 이상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됐죠 지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여기요.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사기나 강박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을 사기를 치죠. 그럼 이제 갑이 취소를 해요. 그러면 갑이요 을을요 사기를 치죠. 사기 치면 을이요 취소를 해요. 이렇게 을이 갑을 사기당한 사기를 치죠. 그러면 갑을 뭐라 한다? 취소권자라고 그래. 갑이 지금 을을 사기를 쳤죠? 그러면요 을이 취소권자가 돼. 지금 무슨 알겠죠? 이걸 지금 여러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요. 이것을 사기다. 이렇게요. 그런데 봐봐요. 재밌는 것은 이게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갑하고 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오면 여러분 차가고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병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봐봐. 을이 갑을 사기치면 갑이 취소하고 갑이 을을 사기치면 을이 취소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인데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제3자. 제3자가 누구냐? 피용자죠. 제3자가 갑을요 사기를 쳤다 이 말이에요. 제3자가. 을이 사기친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요.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요, 갑은들한테 치수를 못하는 거예요. 제3자가 사기치면 이 제3자를 말한다 피용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요 제3자 병이요. 제3자 피용자가 사기를 친다 이 말이죠. 피용자가. 그런데 이 을이요,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 그러면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의사주의하고 가깝죠? 원래 사기나 강박은 의사주의가 없는데 이 사람이요, 이 을이 병이 사기친 걸 알았다 이 말은 둘이 짜고 했단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갑은요, 을한테 취소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럼 봐봐요. 여기 딱 보면 여기는 취소를 못한다잖아. 취소를 못하면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말이죠. 유효. 그 말은 여기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하죠. 그러면 취소 못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이다 악이다? 선이고, 과실이다 무과실이다? 무과실이다 되겠죠. 이거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3자에 의한 사기일지라도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럼 시험에 항상 뭐라 나온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비진이 표시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비진이. 그런데 거기도 뭐라고 나오냐?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무효이다. 여기도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 이 을이요 본인이에요. 이 을이요, 이 병이 누구냐? 대리인이요. 대리인한테 이 집 좀 사와라. 갑의 집 좀 사와라. 이렇게 했어. 이 사람보다 상대방이란 말이죠. 상대방. 근데 이 대리인이요, 이 갑을요, 사기를 쳐. 기망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어떻게 되냐? 동일시대. 이런 동일시 된다는 말은 둘이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을이 갑을 사기친 건 아니지만 대리인이 사기를 쳤죠? 대리인하고 상대방으로는 똑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말한다. 상대방은요, 본인한테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해. 원래는 여러분 봐봐요. 대리인이 만약에 제3자면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본인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제3자니까 107, 108조 할 때 우리 107조, 108조 완성 제3자 나오잖아요. 우리 전번주에 지난주 우리 시험 한번 풀었잖아요. 그때 그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본인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결국 누가 사기를 쳤다? 본인이 사기쳤죠. 봐봐. 을이 갑을 사기치면 무조건 취소하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시험에 뭐라 나온다?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위에 이제 그림을 여러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번하고 3번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까지 하고 먼저 그러면 요약 노트요 37페이지 3번은 봐.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런 경우는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2번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줄고 그걸 뭐란다? 제3자는 피용자가 누구죠? 은행에 있어가지고 은행 봐봐요. 우리 은행에 있어서 지점장 있죠. 은행에 있어서 지점장은 대리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은행에 보면 창구 여직원들 있죠. 그 여직원들 뭐다? 피용자라고 그래. 학원으로 보면요, 학원으로 보면 실장님이요, 거의 대부분 다 학원은 어디나 다 실장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은 사실은 말만 실장님이지 실질적으로 뭐하고 똑같아요? 대리인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단순한 피용자하고 대리인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은행 지점장이 나올 수 있어. 은행의 지점장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또는요, 조합장 나와. 조합장. 은행의 조합의 조합장 이런 말이 나와. 다 뭘 얘기한다? 대리인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은행의 지점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뭐란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자, 3번은요. 3번은 보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두 사람이 2월 1일 날 계약했어요. 2월 1일 날. 계약하고 나서요.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여기 둘이 하는 경우 어디지? 잠깐만요. 여기로 하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은요 2월 1일 날 사기를 쳐. 2월 1일 날. 그래가지고 을이요 이걸 또 3월 1일 날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요. 제3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요 을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4월 1일 날 취소를 해. 그러면 이 병은 우리 아까 말했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선의의 제3자 이건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구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언제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4월 1일 뭘 한다? 취소를 했죠. 그럼 6월 1일 뭘 한다? 말소 등기를 하죠. 말소 등기. 이때 이 병은 취소하기 전이든 취소가 난 후든 누구일 때만 보호된다.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 전후를 부문하고 말소 등기가 있기 전까지 선인 제3자인 경우, 제3자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그래서 그걸 바로 3번이라고 얘기해요. 취소 이전에 있었든지 이후에 있었든지 가릴 필요 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 사실을 몰랐던 그러니까 취소 이전이든 이후든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일 경우만 선의일 경우는 무조건 보호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봐봐. 상대방 줄고 박스해봐. 과실 없이 알지 못한데 여기 상대방이요 선의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을 얘기해.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 그 다음에 5번은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자란 대리인이다. 대리인 즉 은행의 지점장이다. 본인과 뭐 하는 자?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따라서 봐봐. 대리인의 사기죠. 대리인 봐봐. 여기요 대리인의 사기죠. 그러면 이 갑은요 상대방 뭐죠?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여러분 6번이요. 없는도 그러면 없는 상대방 없는은 맨 끝에요 언제든지 취소. 거기로 줄거. 맨 끝에 언제든지 취소. 왜요? 왜 언제든지 취소하죠? 이런 봐봐. 지금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제3자가 사기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취소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언제 취소하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해. 그건 왜 그러냐? 왜 원칙은 취소를 못하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마지막에 뭐라 나왔죠? 상대방 없는이잖아.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보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무조건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또 우리가 뭘 보냐면 마지막에 이제 보면 먼저 여기 봐봐요. 우리가 얘기했죠. 화해 계약이요 착오에 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에 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 거기 다 있으니까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이 말이죠. 기망을 당했으니까 뭘 한다? 사기라고 하죠. 하자 있는 물건을 뭘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다? 사기에도 해당하고 담보 책임에도 해당하잖아요. 둘째 두 개 다 해당하죠. 그러니까 뭐 한다? 이것을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경합한다.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이름 아까 얘기했죠. 착오는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 사기는 뭐만 있으면 돼?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죠. 우리가 만약에 봐봐 동기의 착오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만 얘기해요.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췄다는 거죠. 그래 봐봐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해서 기망을 당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때요? 착오에도 해당하고 뭐에 해당한다? 사기에도 해당하니까 둘 다 뭐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뭘 얘기냐면 이게 가장 중요해. 이제 우리가 사기는 뭐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위법하니까요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기는요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하거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인데 악인 경우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여기요 손해까지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란 말 속에는 뭐가 이미 들어가 있다. 손해배상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이 속에.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라고 부당이득을 청구했어. 그럼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두 번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뭐한다? 이 두 가지는 나란히 병존해. 병존한다는 것은 경합한다 이 말이죠. 경합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야지 이 두 개를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중첩하면 안 돼. 중첩이라는 건 뭐죠? 부당이득 청구하고 손해배상 또 청구하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번 보셔요. 그래서 그럼요 그 위에 보면 그림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 다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료를 봐. 37페이지 4번요. 법률 효과 및 적용 범위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사기를 요로 취소하면 취소 줄고요. 바로 옆에 소급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소급해서 무효가 돼.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해? 선의의 제3자. 이때 제3자는 뭐 어디를 제3자다?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인 경우죠. 언제까지? 말소 등기 있기 전까지. 2번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돼. 그건 뭐 다 똑같아. 알죠? 제3 선의로 추정되죠. 그래서 두 번째 좀 봐봐.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 취소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 자 3번요.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 기망은 사기죠. 하자 있는 물건은 하자 담보 책임이죠. 알겠죠? 두 번째 주면 끝에 선택적 행사. 이런 봐봐. 여기. 이런 봐봐. 같이 있잖아. 같이 지금 봐봐. 같은 지금 같이요. 똑같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두 개가 지금 사기하고 담보 책임하고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해? 법에서 이걸 양립한다고 그래. 양립이 뭐죠?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이 말이죠. 양립한다고 그래. 알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경합한다고 얘기를 해. 경합한다. 두 개가. 그럼 경합한다 그 말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선택적 행사를 한다. 선택적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양립한다,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됐나요? 그런데요, 양립하지 않는다. 그건 뭐죠? 그것은 독점적이다. 독점. 그리고 우리 물건은 뭐죠? 물건은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이런 말을 하죠?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이 말은 하나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개가 나란히 있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양립한다. 다른 말로 뭐란다? 병존한다. 병존. 나란히 있다. 병존. 경합한다. 이런 말을 써. 알겠죠? 그래서 병존한다. 양립한다. 그 다음에 경합한다. 이렇게. 그럼 뭐란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둘 중 하나만.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보면 뭐라 나왔죠? 기망에 의하여 이렇게 됐죠? 하자 있는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이죠? 맨 끝에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4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기 강박 영업 표의자는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 봐봐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퀄에 거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